정말 이 사건도 끔찍하고 분통 터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있었던 33명의 사상자를 냈던 방화 사건. 이 방화 용의자의, 방화 피의자의 끔찍한 그리고 치밀한 범행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17일 밤에 이 남성이 이제 불을 저지르는 바람에 33명의 사상자라는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피의자가요,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이 피의자도 화상을 입어서 이제 한 차례 조사를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 뉴스파이터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남성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제 또다시 공개된 CCTV 영상인데요. 지난번에 이 남성이요, 이 정박된 배에서 기름을 훔쳐가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그 기름을 훔쳐서 이 남성이 지금 왼쪽 손 20리터 분량의 기름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담긴 이 CCTV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저 남성이 향한 곳은요, 이 피의자가 불을 저지른 건물 맞은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이었는데, 네. 이 기름을 들고 바로 불을 저지른 게 아니라 3시간 30분 동안 저기에 가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 바로 향하지 않고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었다면 왜 바로 그 유흥 지점으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기름통을 들고 들어갔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이 부분도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법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남성이요, 이 주점에 10시부터 손님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10시에 손님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아하. 10시까지 3시간 30분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다리다가 10시가 되어서야 이 주점 정문에 가서 불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수정 교수님, 네. 이 부분은 엄연한 계획범죄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계획범죄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 진술, 지금 네. 이제 수사 과정 중에 나온 진술들을 보면 네. 결국 이제 20리터를 가지고 이제 3시간 반가량 기다렸다. 왜 기다렸냐? 사람들 많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하. 그리고는 이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다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대걸레로 출입구를 막았어요. 하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당초에 처음에 뭐 이 주점 주인이 20만 원 술 먹었는데 뭐 10만 원 밖에 없어가지고 그 나머지 1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툼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이제 불을 저질렀다는 동기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사실은 좀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계획적으로 기다리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제 정황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경찰이요, 이 방화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했더니 대걸레도요, 미리 준비했답니다. 대걸레를 양쪽 손잡이, 문 여는 손잡이에 손잡이 한쪽에 비닐봉투로 묶었다가 불을 지른 다음에 다른 한쪽에도 걸어서 묶었다. 박상희 소장님, 너무나도 이걸 그냥 머리로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잔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에게 이제 기자들이 죄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하셨습니까? 네, 뭐 굉장히 뭐 착한 일을 했을 때 대답인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은 정말 죄의식도 없고 아주 마음을 먹었구나. 4시간이나 기다렸다는 겁니다. 지금 기름을 들고. 네. 분노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 한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 참아내면 한 몇 분만 좀 참고 심호흡만 해도 좀 가라앉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시간이나 있었다는 것은 일시적인 분노라고 볼 수 없고 완전히 그냥 마음을 먹고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도의 행동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10시가 되면 사람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건너편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상당히 그 고의성을 가지고 가장 사람이 많을 때 내가 저 사람들의 해를 가리라. 거기에 있던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굉장히 사악한 마음을 품고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행을 어떻게 저지르게 됐는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피의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은 일찌감 줬는데 그 10시에 불을 지른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했더니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10시에 했다라고. 평상시에 그 집 단골이라 자주 가요. 그래서 10시에 자기가 그 손님이 가장 많이 온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항상 자기가 자주 가는 사무실 앞에서 휘발유 통을 안에 넣어있다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10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람의 진술입니다만 어쨌든 방화의 이유라고 믿기엔 귀를 의심할 정도로 너무너무 잔혹하고 고의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단돈 10만 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하. 10만 원 더 나왔다고 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저렇게 참혹하게 진짜 죽일 수가 있는 거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악마예요, 악마 이 사람은요. 아하. 표현하면.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요. 네. 이 극단적인 인명 경시의 경우에 최고 형량이 이제 2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경찰도 이 사람은 살인죄보다는 더 형량이 높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를 적용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건조물이나 집 같은 데 이제 불을 지르잖아요. 네.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알면서 불을 지른 경우에는 이건 살인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처벌받아요. 네.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네.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꼭 우리 재판부에서 우리 검찰에서 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명 경시잖아요. 네. 좀 형을 엄격하게 아주 엄하게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방화 피의자도요, 방화를 하는 과정에서요, 자신도 지금 이 온몸의 70% 정도의 지금 화상을 입은 상태라서 일단은 경찰도 치료가 먼저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적인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신 70%의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감 생활이 지금으로서는 힘들다고 판단해서 치료를 마치면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런 가운데요. 물론 어느 목숨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3명의 안타까운 사망자 중에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우리 귀에 익숙했던 이름이 한 분 계시다면서요. 네, 이 3명의 사망자 중에 개그맨 김태호 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개그맨 김태호 씨 91년에 KBS 이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요. 뭐 6시내 고향, 코미디 세상만사 등으로 이제 얼굴을 알리고 개그맨 활동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그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의 행사 아시죠? 그런 행사 가서 행사 활동을 하다가 네. 이날 이 지역에서 그 자선 골프 대회 사회를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 사회를 이렇게 한 차례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인들과 뒤풀이 자리를 네. 이 불이 난 주점에서 가졌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주점에 온 지 10분 만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 개그맨이 숨졌다고 하는데 어제 또 발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발인식 현장에 뭐 개그맨 원로 선배들, 후배들, 뭐 조문식 씨, 엄영수 씨를 비롯해서 뭐 후배 같은 경우에는 이상호 씨, 이상민 씨, 또 류근지 씨, 뭐 오나미 씨 등 개그맨들도 이제 개그맨 후배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고인을 기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김태호 씨가 이 군산 화재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는 이 누구지? 잘 얼굴이 안 떠올랐는데 얼굴을 참 이런 말씀 참 송구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분이구나.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방송에서 뵀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그 또 이 교양 프로그램에서 여러 재치있는 입담을 과시했던 그런 김태호 씨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박상혜 소장님 그런 네. 동료 연예인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면은 보이지만 굉장히 풍채도 좋고 외모도 훤칠하시고 네.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코미디를 굉장히 사랑해서 방송 코미디 협회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부인과 두 딸과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아이고, 있었다는 세상에. 거예요. 지금 51세 한참 일하실 나이인데 네.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셨죠. 네. 지금 이용식 씨, 뭐 심진아 씨 이렇게 코미디언 선후배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SNS에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용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제발 꿈이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요. 나에게 전화를 달라고 우리는 아직도 대중에게 너무나 웃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안타까운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산 화재로 목숨을 잃으신 분이 3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 하나 귀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김태호 씨 관련해서도 지금 연예계에서도 이런 비통함이 지금 잇고 있다, 애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